최근 10만 명 이상의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인근에 집결했습니다. 평소에 두 나라의 사이를 고려할 때 이는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2014년 크림 사태를 통해 크림 공화국이 러시아로 귀속된 이후로 두 나라는 줄곧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고 최근 들어 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보여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착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의문에 대한 해답의 요지는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사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형은 우랄 산맥과 같은 몇몇 산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활한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를 놓는다거나 밀농사를 짓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형은 산 위에다가 능선을 따라 방어진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최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산지가 중심인 유럽과 달리 침입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방어 전략은 넓은 땅덩이를 활용해서 끝없이 후퇴하며 날씨가 추워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주변국들을 공격해서 땅을 확보하는 것이 본인들은 방어를 목적으로 한 어쩔 수 없는 공격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동유럽 국가들을 친소련으로 만들어서 이를 1차 방어막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이른바 완충지대로 확보한 국가들의 공산주의 정부가 몰락하면서 소련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결과 완충지대를 비롯한 상당수의 영토를 잃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좀 억울하기만 할 뿐 실제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문제는 나토의 출현에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가입한 미국의 협정입니다. 미국의 협정인 만큼 반러시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이 많아질수록 러시아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에게 가입 신청을 하였고 나토는 이를 받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나토가 된다면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10분 만에 날아오는 미사일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조지아를 침공해서 영토의 20%를 빼앗았으며 6년 뒤인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의 크림 공화국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험악하다 보니 나토는 두 나라의 가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나토의 동진이 지속된다면 러시아는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불공 국가인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도 전쟁을 위협용이 아닌 실제 진행시키는 경향이 있는 나라니까요. 현재 러시아는 지난 12월 15일 미국과 나토에게 나토 동진 중단을 비롯한 협정문을 전달한 상태이며 이는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싸울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크기와 세력이 큰 만큼 러시아의 행보는 국제 정세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니 앞으로도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린TV였습니다.